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매크로한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격동 시대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창한 주제죠. 격동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뭐 각 나라가 전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특정 국가가 이리저리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특정 국가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전 세계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미국 중심 세계 제1위 강국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이 만들어 온 질서체계, 경제체계, 사회체계, 외교체계, 심지어 문화체계까지도 1인 독주, 일국 독자는 시스템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작금의 상황은 다르게 흐르고 있음을 저도 느끼고 본유부터를 보고 계신 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박이 보기에는 예전에는 유닛, 폴러,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멀타이폴러, 축이 여러 개 있는 국가로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사이먼 박이 생각하기에는 축은 크게는 세 개의 축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리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챌린저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팔로우 그룹이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이런 축으로 세상이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리더 그룹에 들어가는 국가는 3개 국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미국, 기존의 강국이죠.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려고 하는 중국,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 전 세계의 경제, 기술, 과학, 정치 등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발주자인 인도, 이 세 국가가 리더 그룹에 포함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챌린저 그룹입니다. 챌린저 그룹은 사이먼 박은 12개 국가로 했습니다. 12개 국가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인도네시아, 두 번째 터키, 세 번째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3개 국가죠.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 중동의 석유 강국이면서 중동의 아랍 국가의 대표를 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의 강국인 멕시코, 미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멕시코죠. 그 다음에 북미의 자원 대국면에서 경제 대국인 캐나다,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호주 12개 국가가 챌린저 그룹 제2 집단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로우 그룹입니다. 3위 그룹이죠. 3위 그룹. 그 3위 그룹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G7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사이먼 박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서드 그룹이죠. 팔로워 그룹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팔로우 그룹은 10개 정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이탈리아, 스페인,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가장 밑단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는 알제리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리더그룹, 초강대국, 정치, 경제에서 군사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3개를 뽑는다면 미국, 중국, 인도가 포함되고요. 두 번째, 챌린저 그룹에서는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호주,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12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서드 그룹입니다. 팔로우 그룹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이탈리아, 스페인, 사우스 아프리카,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이렇게 보았습니다. 총 35개 국가가 전 세계 위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 유튜브를 보신 분들 중에서 좀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존심 상하게 서드그룹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나라는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데 서드그룹에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인구라든가 인구, 영토, 그 다음에 출산율, 지금 최근에 경제 성장률 같은 걸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지만 서드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실질적으로 현 위치로 봤을 때는 세컨드 그룹의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쇠퇴했었고 계속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국가이기 때문에 서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일본이 세컨드 그룹, 다시 말해 챌린저 그룹에 들어가도 되지만 앞으로 20년 후를 생각해서는 일본은 서드 그룹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서드 그룹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이먼 박사님, 일본하고 알제리 정도인데 알제리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잘 사지도 않은 국가인데 왜 서드 그룹에 넣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알제리는 현재 인구도 4천만을 넘었고 석유 자본이 풍부하고 다른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높고 유럽과 아주 지중해를 같이 접하고 있는 각국 국가에서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아랍어를 쓰는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에서 알제리를 집어넣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 중에서 사이먼 박 선생 나이지리아를 왜 넣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이 그룹에 들어가도 탑 그룹에 등갑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측면에서도 지금 6위인가 되죠. 근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인구가 탑 3에 포함될 그런 국가로 예측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질서를 만들어가는 리더 그룹 국가, 챌린저 그룹 국가, 팔로우 그룹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9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9개.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뭐 이런 국가 있죠. 나이지리아도 이슬람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 국가에서 향후 20년 또는 50년이 지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현재는 전 세계가 기독교 중심의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향후 2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 더 밀게 봐서는 50년, 100년 후에는 이슬람 국가가 현재와 같은 기독교와 같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종교별 분포를 보면 이슬람은 계속 신자는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 신자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자녀를 낳고 있어서 이슬람 신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국가를 9개를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35개 국가에서 9개의 제가 포함시킴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스코틀랜드의 퍼스트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할 수도 있죠. 수당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이 됐습니다. 잉글랜드죠. 영국의 수당 리시 수낙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국가의 수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미래에 도전하면 미래에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는 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영어 공부만 했으면 됐습니다. 왜? 미국이 일국 독재라기보다는 일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 질서를 만드는 국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현재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인도어도 해야 되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랍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대비해서 여러분 아랍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인도어도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 박였습니다.